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2025년 스마트 교사 전문가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교육의 길을 가고 계시는지요? 교육의 대명제는 모두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경험시키고 변화 정도를 알아보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다음 계획은 무엇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갖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학습 능력이라고 하죠. 가르치기는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학습의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입니다. 이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은 영유아 자신이 지닌 다양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주도로 일상생활과 다양한 놀이에서 다양한 또 통합적인 경험을 하고 스스로 배우는 그 힘을 기르는 과정을 우리가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과정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영유아들의 개별 특성에 의하여 경험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절대 어떤 평가 지표나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사의 철학과 교육의 신념이 어떻게 교육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래서 나의 실천 원칙이나 나의 방법이 이 아이들에게 함께 활동 속에서 놀이 속에서 기술을 펼쳐갈 때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에 따른 영유아 감소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가 2015년 국가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19년 누리과정이 개정이 되고 20년 표준보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이 22년도에 또 개정이 됐고요. 또 유보통합이 25년에 실시되면서 2024년에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변화는 바로 지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곧 이제 교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스마트 교사 전문 과정에서는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관찰하고 뭐 배움 있기를 새롭게 이제 또 배워가고 또 그걸 어떻게 또 지원 계획으로 만들어서 갈 건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다움을 나타내는 때 어떤 때가 가장 자기다움을 잘 나타내는지 그리고 부모도 옆에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데 부모 역할이 어떨 때 가장 부모다운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해 왔죠. 그러면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교사는 어떤 때 가장 교사다운지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선택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발견할 때 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의 질문하고 선생님의 해석을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아이들은 독특하게도 자기 고유성을 잘 펼쳐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체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와주고 그 아이의 고유성을 항상 펼쳐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다움이고 부모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 교사 전문가정 교육에서는 첫 번째 목표로 우리 교사들이 시대적 변화와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나만의 스마트 교사상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교육의 틀에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우리들이 새로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주어진 틀에서만 교수를 하던 그런 생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는 잘 않죠. 그래서 이제 유능한 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영유아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올바른 성품과 잠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돌봄과 이제는 더 질 높은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교사로 이제 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스마트 교사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또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관한 이제 핵심 지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정립을 해서 나만의 교육의 기본틀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교육의 기본틀을 첫 번째 핵심적인 영역인 교육 철학과 신념, 두 번째는 영유아 발달, 세 번째는 놀이와 환경,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이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놀이와 일상과 활동에서 교수가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장면을 상황들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교육의 기본 틀로 제시를 합니다. 이번 스마트 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이 교육의 기본 틀을 나만의 기본 틀로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할 때 뭔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고 우리가 나무에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의 뿌리의 전체 크기와 밖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가지가 잎사귀의 전체 크기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동일했을 때 가장 좋은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교육의 뿌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현재 나의 핵심 지식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새로운 상황과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사용할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교육의 핵심 지식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의 교육의 기본 틀은 뭐냐. 그래서 스마트 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나만의 교육의 기본 틀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표는 영유아의 개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존중해서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은 아이와 교사가 만나서 그 일상과 놀이와 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를 돕고 무엇을 배우는지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교사학습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전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나는 교사가 어떤 교육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느냐. 스마트 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7가지 교육의 기본 틀을 가진 교사가 바로 아이들의 학습이 뭔지 아는 교사가 아이를 만나서 교수자로서 도와주고 교수 역량을 길러가면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오느냐? 아이들은 각자가 고유한 자기 특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처음인데 선생님을 만나서 또래와 만나서 놀이와 일상과 활동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하며 자기 학습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학습자인 영아입니다. 그래서 유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아이가 이미 어떤 잠재 능력을 유능하게 될 것을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자기 잠재 능력을 펼쳐내려고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개별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 교사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개별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에서는 스마트 어린이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타깃이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동안 가장 잘하고 있는 따뜻한 돌봄,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더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유능한 아이로 아이다움이 나타나는 거, 이거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스마트 교육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우리들이 어떤 교사의 전문성과 이런 책임성과 자율성이 길러왔는지 차치의 이제 교사 발달 단계를 한번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사가 되면 처음 1년 때는 입문 단계에서 되게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로서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1년에서 한 3년 정도까지는 안정감을 가지고 교사로서 이제 성장해 가죠.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소진이 돼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학습과 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때 변화를 추구를 하다가 전문적인 학습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갱신기 없이 그냥 정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한 10년 가게 되면 한 10년 된 교사야 하고 이제 경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지나면 고참이 돼서 근속감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5년, 10년 때 성숙이 돼서 자율성을 가진 유능하고 전문적인 교사가 돼서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이렇게 개정돼서 나오든지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든지 어떤 교육과정이 나오든지 그것을 교육받으면 읽고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교수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되돌아보면 갱신기에 우리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이해와 또는 새로운 교육적인 접근 방식들 이런 교수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율적인 능력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갱신하고 성숙시키고 자율적으로 자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이번에 온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평가 인증에 너무 매몰돼서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의 교직의 전문성을 이번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육과정이 변화가 와도 바로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스마트 교사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이해와 새로운 교육 방향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가 전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적 동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교사이어야 하는가?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정확한 이 시대적 교사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많이 열심히 정말 고생했는데 아직도 이 교육이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시키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갱신기를 가져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성숙해지고 자율적인 교수 역량을 가진 교사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동료와 또 부모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가정도 이해하고 또 지역사회도 이해하죠. 그 속에서 내가 영유아 한 명을 교육하는 게 또 그 가정의 양육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스스로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또 외부에서나 실제로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교사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지역의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영유아 교사는 더
중요한 새로운 가치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유아 교사로서 지역에서 오는 모든 영유아들을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아이로 길러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생각하고 교사로서 열심히 또 새로운 전문성을 길러가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전문가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깊이 있는 분석과 미래를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가장 이제 자기 변화, 자기 성장은 반성적 사고에서 온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이번 영유아 교육에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가야 될 이 시점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지식을 잘 수용하고 내면화해서 내 현장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적용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집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학습 공동체라 하죠. 모든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있어서 학습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변화에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전문성을 잘 길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학습 공동체가 없으면 계속 지식에 허덕이고 기술 부족으로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학습에 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사 전문과정 전체의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는 시대의 큰 전환을 가지고 한번 좀 변화를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의 기본 틀을 재구성하는 7가지 과정을 이렇게 같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는 우리가 실제로 영유아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록 자료들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목표는 나만의 교사상을 정립하는 거, 나만의 교육의 기본 틀을 재구성하는 거, 우리 반 아이들의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는 거, 요 세 가지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챕터로 시대의 큰 전환입니다. 이렇게 흘러오던 물줄기가 갑자기 옆으로 방향을 바뀌어서 가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해왔는데 유보통합뿐만 아니고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교육을 읽어내고 또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식 기반으로 바뀌어가는 이제 영유아 교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 교육에서는 영유아 교육으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큰 흐름은 뭐냐?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읽고 적응해 가야 되는 거죠.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기술의 변화로 4차 산업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고, 이 기술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이 시대는 그 기초가 바로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 이루어가려는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식을 갖는 겁니다. 옛날처럼 지식을 애우는 게 아니고 지식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 가는 출발이 나의 관점을 갖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그럼 나다움은 어떤 것이고 나만의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변화의 흐름에 대처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고 그럼 이제 나는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의 핵심 관점을 잘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로 그게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재개념화하는 거, 그 관점을 새롭게 갖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들을 새롭게 이제 갖는 거죠.
더 좋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지금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고 재개념화했다면 그걸 재구성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상황에서 새롭게 창조해 가는 거. 이게 이제 핵심 관점을 보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인공지능과 AI 그다음에 로봇,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능이 다 정보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제 사물들도 다 지능화되어 있는 뭐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삶과 교육의 변화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고용과 노동이 혁신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은 더 새로운 기술로 발전돼 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이 완전히 새롭게 계속 변화돼 갑니다. 그러면 모두 흔한 말로 로봇은 점점 지금 사람 되어 가고 있고 사람은 점점 로봇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챗GPT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기계를 다 몰라서 기계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계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더 좋은 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그 지능화된 사회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전체 삶을 바꿔가고 있고 로봇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로봇이 인간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진입됐습니다. 바로 이게 삶의 양식의 변화인데 그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바로 뭐가 변화가 오냐면 지식과 모든 교육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우리도 계속 흐름이 바뀌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크게는 OECD 국가들이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2015 개정교육 19 개정누리과정, 20년의 개정표준보육과정, 22년 개정국가교육과정, 24년 표준보육과정 개정, 25년 유보통합 실시 등 이렇게 다 한마디로 보면 교육에 새로운 흐름이 생겼는데 바로 그게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놀이 중심에서 경험을 우리가 읽어내고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제 먼저 해야 될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정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제는 정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맥락에서 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지식을 새롭게 구성해서 가는 겁니다. 전에 알았던 지식들을 습득해서 암기해 가지고 그게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걸 응용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지식의 변화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OECD 2030 교육 프로젝트인데 이 2030은 바로 2030년이 되면 그때 성인이 될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들을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동 및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심리적 감성,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 6가지의 핵심 역량을 2030년에 돼서 성인이 된 학생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다라고 제시를 2015년도에 했고요. 연구는 이미 1997년부터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30년이 되려면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5년 뒤에 성인 될 지금 고등학생들 저런 역량들이 있나요? 예.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꿔가고 있지만
교육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스킬들이 뭐냐 해서 이 16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보다시피 기초 소양과 역량, 그다음에 개인의 성격적 특성 등을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창의 융합 인재 교육, 스팀 교육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 소개됐고, 우리 영유아들도 이미 이런 기초적인 교육 경험을 일찍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고 자기 주도적인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창의융합 인재교육에 관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도에 스팀 교육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스팀 교육이 들어왔고 우리가 2015년도에 국가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역량 중심의 아이들의 그 교육에 이게 방향이 설정된 거였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나라가 최소 미국보다는 21년이 늦게 출발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면적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우리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인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그 구성 방식의 변화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는 교사가 가르칠 내용 중심으로 두 가지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식을 정해서 가르치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학습자 중심, 생활 중심, 그 다음에 경험 중심 이렇게 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배움으로 이면 효과적인 배움으로 갖게 하는 거고 인간 중심은 그 개개인의 개별 특성을 존중하고 인간다움을 길러주고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도록 돕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왔어요? 관계 중심. 개개인이 어떤 존재로 있으면 서 있게 되는 거고 어떻게 공존해 가고 어떻게 상승해 가는지 이렇게 학습자 중심은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과 중심으로 시작됐던 교사가 가르치던 교육에서 다음은 경험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학문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 중심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관계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육과정의 내용, 그 과정들의 그 목적은 같은 방향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기도 좋은 사람이 되지만 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공동의 이익을 널리 이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량중인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왔는데, 역량중인 교육이란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암기주의 수동식 교육에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가치와 태도 등 이런 기초 능력을 길러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주체적인 실천력을 갖도록 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바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거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초 능력은 반드시 지식, 기술, 가치, 태도에 관한 것들을 내가 습득해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역량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많이 아는가 보다는 이제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학습자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은 바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2015년도 개정 초등교육 과정도 바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지금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 과정과 개정 표준보육과정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 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목표가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 역량을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될 것인가에 다 초점을 두고 지금 제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표준교육과정의 그 특성도 보면 역량 중심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합니다. 놀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배움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놀이는 당연히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든지 일상생활을 지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놀이를 하든지 다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커리큘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강조합니다. 아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무엇이든지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함께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고, 전에는 교사가 주도했던 것을 따라서 함께 하던 거에서 이제 영유아가 먼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주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도와서 그걸 극복하는 힘을, 그래서 스스로 하는 그 배움을 갖도록 하는 스스로 배우는 역량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는 지금 기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핵심 역량은 뭐냐? 사전적으로 보면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인데 핵심 역량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교육에 관한 거니까 우리들이 항상 교육과 같이 이렇게 보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작동시켜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을 바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식, 기술, 가치, 태도에 관한 기초 능력이 이렇게 충분해져야 그거를 통합적으로 작동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역량이 길러진다는 거죠. 이렇게 역량을 갖춘 사람은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새로운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의미 있고 또 더 가치로운 흐름을 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역량 교육을 할 때도 생각하는 과정이 있는 교육을 실천해야 돼요.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해가는 그런 우리 역량들을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교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6가지를 이렇게 보면 여러 연구하신 분들이 제시도 했지만 교직의 인성 및 전문성 개발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와 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활용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반운영에 관한 거, 이렇게 신은수의 몇 분의 교수님들이 제시했던 게 2011년도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영유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사를 만나서 그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역량들이 잘 길러가도록 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교사들에 대한 기대와 이제 목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변화의 큰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하고 있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지식이 쌓여가지고 이제 이 쌓인 것이 폭발해서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 그 지식에 의해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구도 다 지식을 다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나도 이제 지식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동안의 경험과 이제 또 새롭게 공부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것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지식이 뭐냐? 예, 그래서 오늘 그 교육에 있어서 7가지 기본 틀에 제시한 그것이 바로 스마트 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핵심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교육의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교사 교육은 바로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유능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각자가 특별한 개성들이 다 있고, 특별한 그 주체적인 것들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펼쳐주고, 가능성을 우리가 안 열어주고, 그냥 조금씩만 하다가 보통 수준에서 경험하고 지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못 열어주기 때문에 이후에 발달과 성장에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인 놀이 경험에서 그 아이들의 자기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이 창의적인 역량을 교육 역량을 지닌 영유아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보통합에서도 지금 초기에 이제 시작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지만 영유아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돌봄을 더 교육을 위해서 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질 높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개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 중에서 교사가 있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하므로 전문 역량을 가진 스마트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사 하면 따뜻하고 유능한 교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면 나도 유능해지는 듯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교사이어야 하는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스마트 교사 교육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사회는 영유아 교사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교육들은 따뜻한 인성을 가진 교사, 전문성을 가진 교사, 창의성을 가진 교사, 이 교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개개인이 다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가 그 아이들의 특성을 읽어주고 반응해주고 따뜻한 돌봄과 명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도덕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하게 길러지고 있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을 가지고 감성을 함께 충분히 길러주는 거.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예. 추한 것도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배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살지 못한다. 혼자 하지 못한다. 함께 할 때 뭐든지 더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조직에서 우리가 서로 부모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다 시도해보고 역할을 해보고 표현해보고 하는 실천적 유능성을 가진 교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스마트 교사로서 기본부터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재구성해서 변화를 시도해가고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만의 교육의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사 전문과정에서는 원장님과 주임 선생님과 원감님과 담임 교사가 함께 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자기의 리더십을,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기본 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교사 교육 과정을 마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영유아 교사들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스마트 교사들이 어떤 교사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교사인지 본인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로서
또 서게 돼서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든지 이제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료들도 돕고 그래서 유능한 아이를 길러내는 유능한 그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되겠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나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영유아 교육에 관한 실천 연구나 세미나 등을 하고 어린이집 원내에서도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별화 교육이나 발달 증진이나 또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거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잘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경북형 스마트 어린이집이라고 심사 선정해서 지금 경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체적인 큰 흐름과 변화를 읽었는데 이제 나에게 새로운 생각들이 든다면 관점도 명확하게 또 새롭게 하고 재구성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